이렇게 붙여서 Nope. 왜 밀리지? 안녕하세요, 파카TV 파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3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스마트워치 헬로우 솔라 스마트워치입니다. 이 제품의 정식 모델명은 LS05이고요. 예전에 2만원대의 가성비로 유명했던 LS01 모델의 후속작입니다. 현재 이 제품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4만원 초반 가격으로 글로벌 버전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와디즈라고 하는 펀딩 사이트에서 정식 한국어 버전을 39,500원에 펀딩을 진행해서 받아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 박스를 보시면은 제품의 설명도 다 한국어로 적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더라도 이렇게 K마크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터넷에서 정식으로 한국어 버전을 구매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펀딩으로 물건이 한번 풀렸으니까 아마도 조만간 정식으로 한국어 버전을 출시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없네. 자, 우선은 박스를 보시면은 아래쪽에 요핀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죠. 이 요핀이 바로 이전에 샤오미 제품이라고 소개는 하지만 샤오미 제품이 아닌 그 샤오미 생태계의 제품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샤오미 생태계 제품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밀어서 검은색 골판지 박스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열지? 이렇게 열어보면은 구성품에 제품 본체,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한국어로 된 스마트워치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는 옛날에 가정통신문에서 쓰던 그 똥종이의 재질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설명서는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치워버리고 앞에 스티커가 쓸데없이 붙어있는데 이걸 떼보면 와, 디자인이 진짜 시계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애플워치 옆에 나란히 차보면은 아니 밴드가 왜 이렇게 흐물흐물하지? 정면에서 보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워치는 애플워치 4의 44mm인데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애플워치보다 작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뭐 대략 애플워치 44mm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이 얇으신 분들에게는 이 시계 자체의 크기가 조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1.28인치고요. 테두리는 메탈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애플워치의 알루미늄 바디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요. 알루미늄이 메탈이었던가? 그리고 옆부분에 버튼이 하나 있고 뒷면을 보시면은 정중앙에 심박 측정 센서로 추정되는 센서가 위치하고 있고요. 옆에는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광이라서 아마 기스에는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여기 나사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4개가 보이네요. 이 나사의 재질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비를 맞았을 때 나사가 녹슬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좀 들긴 드네요. 아이, 설마 녹스는 나사를 여기다가 사용했진 않겠죠? 충전을 위한 마그네틱 단자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까 충전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붙여서 왜 밀리지? 충전할 때 억지로 붙이고 있어야 되나? 문송합니다. 손을 이쪽으로 하면은 자꾸 충전 단자에서 밀리는데 이쪽으로 하니까 되네요. 그런데 이게 자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들고 있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자력이 약하면은 충전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툭 빠지면 다음날 일어나면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스트랩에는 22mm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버튼으로 이렇게 스트랩을 분리하면 기존에 있는 스트랩을 탈거할 수 있고 새로운 다른 디자인의 22mm짜리 스트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트랩이 과연 호환이 될지는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버튼을 눌러서 제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켜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 QR코드가 저기요, QR코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어플리케이션을 받아봐야겠죠? 지문이 안 되죠? 하이로우 피치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받을 수 있네요. 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니까 팁이 뜨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거나 QQ, 위챗 혹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보같이 생긴 남자와 청춘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여자분이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스킵.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헬로우 워치와 휴대폰이 연동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화면의 가독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밝기도 나쁘지 않고요. 이 인터페이스가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 위쪽에 이 메뉴 버튼을 누르면 심박수와 수면을 측정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운동에서는 야외에서 달리기, 실내에서 달리기, 그리고 자전거 끝이 아니라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니까 농구, 축구, 등산, 회전 자전거, 요가, 자유가 뭐지? 바벨? 덤벨? 그거 드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체조, 조정이 있습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이 한국어로 되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이상한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들리다, 반말을 한다던가. 전기 90%. 자, 심박수 설정을 할 수 있고 전화 꺼짐을 켜짐으로 해야겠죠? 앱이라고 하는 목록에 들어가시면은 알림을 받을 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랑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하나하나 다 로딩이 걸리는구나. 앉다. 이제 오랫동안 앉아있을 경우에 알림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건 미밴드 4에도 있었던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알람시계 기능이 있고요. 손을 대면 화면이 켜집니다.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헬로우, 오케이, 켜지고요. 방해 금지 모드. 밤에 잘 때 진동이 오면 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방해하지 말라고 설정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솔라워치이기 때문에 애플워치는 잠시 내려놓고 솔라워치로 가보겠습니다. 따란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그런데 시계줄이 생각보다 길어요. 제가 남자친구는 손목이 얇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웬만한 여성분들보다는 손목이 굵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줄이 이만큼이나 남네요. 손목이 정말로 얇으신 남성분이나 혹은 여성분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면에 켜실 때는 터치는 안 되고 옆에 용두를 누르시거나 손목을 다시 꺾었다가 다시 돌리면은 화면이 뜹니다. 애플워치는 이렇게 터치로 됐기 때문에 이게 편했는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자, 메인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를 하면은 휴대폰 찾기 기능과 밝기 조절, 그리고 방해 금지 모드,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워치 페이스와 밝기, 정보 전원 끄기, 재설정이 있는데 아니 밝기는 앞에도 있었잖아. 자, 그리고 워치 페이스를 들어가 보면 워치 페이스가 1개, 2개, 3개, 4개, 5개 밖에 없습니다. 총 5개가 있는데 미밴드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이 직접 미밴드에 그 워치 페이스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이 제품은 그게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워치 페이스가 생각보다 작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밑에서 위로 스와이프를 하면 상태, 심박수, 운동, 날씨, 수면, 알림, 음악 설정, 더보기 설정이 있는데요. 상태에서는 걸음걸이라든지 키로수, 그리고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심박수는 이제 색깔별로 뭔가 표시가 되는데 하얀색은 좋은 거겠죠? 자, 그리고 운동에는 야외 달리기, 빠른 걸음, 자전거, 등산, 사이클, 요가, 러닝머신, 통합훈련, 체조, 농구, 축구, 조정, 휴대폰에서 봤던 목록이랑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씨와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총 3일 앞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이 일요일이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면은 이제 수면 측정을 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측정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애플워치를 한번 쓰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알림에서는 이때까지 확인하지 않은 알림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글자 크기는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독성이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닙니다. 한국어는 제대로 표시가 되고요. 그럼 여러 가지 언어를 한번 섞어서 써보겠습니다. 영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자, 이렇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정상적으로 다 표시가 돼요. 음악 설정에서는 휴대폰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 재생 일시정지, 그리고 다음 곡, 이전 곡으로 스킵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에서는 스탑워치, 타이머, 휴대폰 찾기, 그리고 호흡 훈련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차례대로 모니터링이랑 심박수, 그리고 수면 측정, 날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쉬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버벅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옆쪽으로 스와이프를 할 때는 그래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스와이프를 할 때는 조금 버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수할 수는 있긴 하지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은 역으로 방금 화면이 그대로 뜨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스와이프를 했을 때 이때까지 읽지 않았던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솔라워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를 하면 설정 기능이 나와서 쌓여있는 알림을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서 위로 스와이프를 하고 알림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은 앱 알림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알림을 확인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는 종료 버튼만 있는데 대략 5초 정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시계의 진동은 갑자기 멈추고 휴대폰만 계속 진동이 옵니다. 제가 바쁜 업무를 보다 보면은 휴대폰 진동을 못 들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애플워치에서 계속 진동이 울리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5초 만에 진동이 끊겨버리면은 과연 전화 기능이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음악을 재생할 때 솔라워치를 통해서 재생, 일시정지 혹은 다운곡, 이전곡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노래를 재생을 하게 되면은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솔라워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음악 설정을 선택해야 하고요. 이렇게 음악 설정을 선택했을 때에도 현재 무슨 노래가 재생이 되고 있는지는 스크린에 띄워주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제품의 사양은 블루투스 5.0을 탑재했고요. 배터리 용량은 340mAh, 그리고 방수 방직 등급은 IP68 등급.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정말 가성비는 좋지만 여러 가지의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쉬운 점을 커버해줄 만한 정말 큰 장점이 있다면 이 제품의 긴 사용 시간인데요. 대기 모드로 사용했을 때에는 최장 30일, 심박 측정 기능을 사용해서 수면 측정까지 한다면 대략 그 절반인 15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편한 운동 측정과 앱 알림을 목적으로 스마트워치에 입문하고 싶으신데 애플워치나 갤럭시 액티브의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신다면 이 제품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운동 측정과 수면 측정이 얼마나 정확히 되는지는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제가 영상을 한 번 더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당분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 미국 우중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